경기도 성수마을. 이곳은 사계절이 뚜렷하게 바뀌며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작은 시골 마을이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알 정도로 친밀했고 하루의 시작은 닭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 지붕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고 마당에는 잡초가 듬성듬성 자라 있었다. 그 집의 주인은 한지훈이라는 50대 중반의 농부였다. 그는 홀로 살며 논밭을 일구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다. 지훈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는 두부라는 이름의 암돼지였다. 두부는 지훈이 몇 해 전 새끼 때부터 키워온 돼지였다. 다른 농가의 돼지들과 달리 두부는 깨끗한 헛간에서 지내며 매일 아침 깨끗한 물과 신선한 먹이를 받았다. 지훈은 두부를 마치 가족처럼 아끼고 매일 아침이면 먹이를 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두부야, 오늘은 날이 참 좋구나. 밥 맛있게 먹어라. 지훈은 커다란 손으로 두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두부는 꿀꿀거리며 기분 좋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지훈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지훈을 이상하게 보았다. 아니, 저 양반은 사람도 없으면서 돼지랑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참 기이한 노릇일세. 그러게 말이오. 혼자서 저렇게 살면 얼마나 외롭겠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다. 두부가 곁에 있으면 그는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그의 곁에는 한 사람 더 있었다. 바로 안미숙 아주머니였다. 미숙은 성수 마을에서 나고 자란 여인이며 지훈의 집안일을 도와주며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없이 홀로 지내며 지훈의 집안일을 도와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지훈 씨, 오늘도 두부한테 얘기했어요? 미숙은 아침상을 차리며 웃으며 물었다. 네, 두부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지훈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시려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훈이 왜 이렇게 홀로 살게 되었는지를. 20년 전 성수 마을의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그의 봄. 지훈은 유날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리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고 성격도 활발하고 밝았다. 지훈과 아리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순탄하지 않았다. 지훈의 집안은 아리의 가난한 집안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다. 농장도 물려받아야 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가난한 집딸은 절대 안 된다. 지훈의 아버지는 완강했다. 결국 아리는 마을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지훈은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편지 한 통 없이 사라진 그녀를 찾아보려 했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시간은 흘렀고 지훈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만이 남았다. 그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내며 두부를 키우는 삶을 택했다. 두부와 함께 있으면 마치 누군가 곁에 있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두부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더니 움직임도 둔해졌다. 두부야, 너 혹시 새끼를 가진 거니? 지훈은 두부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두부는 꿀꿀거리며 그의 손길에 반응했다. 미숙도 놀라며 물었다. 어머, 두부가 임신했나 봐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저번에 마을 축제 때 우리 헛간 문이 열려 있었으니 그때였나 봅니다. 두부의 임신 소식에 지훈은 더욱 정성을 다해 돌보기 시작했다. 헛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 짚을 깔아두며 두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다. 미숙도 함께 손을 거들며 두부가 무사히 새끼를 낳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두부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다. 지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부의 상태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돌봤다. 곧 태어나겠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해라. 지훈은 두부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두부가 세상에 내놓을 생명이 단순한 새끼 돼지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의 평온했던 일상이 뒤바뀌고 마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성수 마을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눈발이 흩날리며 온 마을을 하얗게 뒤덮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에 몸을 감싸며 집안에서 따뜻한 아랫목을 찾았다. 하지만 한지훈의 농장은 여전히 분주했다. 지훈은 두부의 헛간을 깨끗이 정리하고 마른 짚을 두툼하게 깔았다. 두부의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두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고 움직임도 둔해졌다. 두부야, 조금만 참아. 곧 새끼들이 나올 거야. 지훈은 두부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두부는 꿀꿀거리며 그의 손길에 반응했고 커다란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눈은 점점 더 거세졌고 바람은 창문을 두드리며 매섭게 울부짖었다. 지훈은 밤새 헛간을 오가며 두부의 상태를 확인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불안했다. 한밤중이 지날 무렵 두부는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거친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지훈은 헛간 문을 급히 열고 들어갔다. 두부야, 이제 시작됐구나. 조금만 참아. 그는 이불을 깔고 깨끗한 수건과 따뜻한 물을 준비했다. 미숙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헛간 문을 열었다. 지훈 씨, 제가 도울게요. 미숙 씨, 따뜻한 물 좀 더 가져다 주세요. 미숙은 빠르게 움직였고 헛간 안에는 두 사람과 두부만 남았다. 두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웅크렸고 곧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다. 우와, 건강해 보여요. 미숙이 환호성을 질렀다. 지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두부야. 정말 잘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부는 다시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몸을 뒤척이며 고통스러운 듯한 소리를 냈다. 이상하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두부의 상태를 살폈다. 그러게요. 보통 첫 새끼가 나오면 조금 쉬어야 하는데. 그때였다. 두부의 몸이 크게 떨리며 두 번째 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지훈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다. 미숙도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지훈 씨, 저거 사람이에요. 집 위에 놓인 것은 돼지가 아니었다. 갓 태어난 아기였다. 피부는 뽀얗고 손발은 작고 연약했다.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아기의 작은 입술이 떨리며 울음을 내뱉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기를 안아들었다. 미숙은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었다. 지훈 씨, 이건 기적이에요. 돼지 헛간에서 사람이 태어나다니.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그 얼굴은, 그 눈망울은 2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유나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그는 아기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아보았다. 아기는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고 작은 입술로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아리, 너 맞니? 지훈은 속삭이듯 말했고 미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미숙의 시선이 아기를 감싼 헝겊으로 옮겨졌다. 지훈 씨, 저거 봐요. 헝겊에 뭐가 쓰여 있어요. 지훈은 황급히 헝겊을 펴보았다. 헝겊의 한쪽 모서리에 손으로 직접 수놓은 듯한 글씨가 있었다. 유나리. 그의 눈동자가 떨렸다. 그 이름은 잊을 수 없는 그의 첫사랑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아리가 사라진 지 20년이 넘었다. 그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의 앞에 이토록 기이한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미숙은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혹시 아리 씨가 보낸 걸까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두부는 조용히 헛간 한쪽에서 새끼들을 돌보고 있었고 아기는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고 있었다. 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발이 온 마을을 덮으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지우는 아기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밤이 깊어가고 성수마을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눈발이 흩날렸고 헛간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지우는 여전히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의 눈은 아기의 작은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미숙도 한쪽 구석에 앉아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지훈은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돼지 헛간에서 아기가 나오다니. 이건 정말. 미숙은 눈을 비비며 다시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이제 울음을 멈추고 지훈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때 헛간 문이 덜컥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두부는 경계하듯 꿀꿀거리며 몸을 웅크렸다. 지훈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누구세요? 밖에서 누군가 다급히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마을 이장 강만수였다. 한지훈. 무슨 일이야? 방금 지나가다 봤는데 헛간에서 애 울음소리가 들리더군. 강만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다. 지훈은 황급히 아기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두부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 낳았다고 애 울음소리가 나나? 설마.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지훈의 품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뭐야? 사람 애기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강만수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미숙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다. 이장님, 그게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두부가 새끼를 낳다가 이 아이가 말도 안 돼. 돼지가 사람을 낳다니. 이건 재앙이야. 저주라고. 이장은 얼굴이 새파래져 소리쳤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뭐야? 무슨 일인데? 헛간에서 애 울음소리가 난다고? 사람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헛간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지훈이 품에 안고 있는 아기를 보자 모두가 경악했다. 저게 돼지가 낳은 거라고? 저주아. 저주가 틀림없어.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을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당장 아이를 없애야 해. 지훈은 단호히 외쳤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해요. 내 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돼지에서 나온 걸 내가 키운다고? 사람도 아니야. 이장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그 순간 미숙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이장님, 제발 진정하세요. 아직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훈 씨도 많이 놀란 상태예요. 하지만 이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해라니. 이건 명백한 저주야. 이 아이를 그대로 두면 마을에 화가 닥칠 거야. 사람들은 점점 겁에 질려 수근거렸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모아 기도했고 또 어떤 이는 뒷걸음질치며 헛간에서 멀어졌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이장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말했다. 제발 믿어주세요. 이 아이는 저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해치지 않겠어요. 부탁입니다. 안 돼. 이건 너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마을 전체에 안전이 걸려 있다고. 강만수는 단호했다. 그때 미숙이 갑자기 헝겊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거 보세요. 이 헝겊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유나리. 이건 지훈 씨 첫사랑 이름 아닙니까? 사람들은 헝겊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이장은 헝겊을 뺏어들며 확인했다. 유나리라니. 그 여자
오래전에 마을 떠난 그 아리인가?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리가 맞아요. 아리와 저는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고 이후로 소식이 끊겼죠. 그런데 이 아이, 이 헝겊, 아리가 저에게 보낸 걸까요?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아리 씨가 낳은 아이란 말인가? 이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돼지 헛간에서 태어난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건 말이 안 돼. 지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리가 왜 떠났는지, 이 아이를 여기에 두고 갔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책임질 겁니다. 이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좋다. 당장은 어쩔 수 없으니 너희 집에서 지켜보겠다. 하지만 이 일이 마을에 해를 끼치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어.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졌고 강만수도 마지막으로 지훈을 경계의 눈빛으로 쏘아보며 떠났다.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훈에게 물었다. 어떻게요? 정말 이 아이를 키우실 건가요? 지훈은 조용히 아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 이 아이는 제 아이니까요. 아리가 저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훈은 아이를 안고 조용히 헛간을 나섰다. 바깥에는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눈 속에서 지훈은 비로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듯했다. 며칠이 지났다. 성수마을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고 하얀 눈은 녹을 줄을 몰랐다. 한지훈의 집에는 눈 쌓인 기와 지붕 아래 작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안에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덮은 작은 아기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아기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그는 그 작은 손가락을 부드럽게 쥐며 속삭였다. 내가 어떻게 여기 온 건지 나는 아직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제 내가 널 지킬 거야. 미숙이 부엌에서 죽을 끓이며 말했다. 지훈 씨, 아기 이름은 정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아직 못 정했어요. 무슨 이름이 좋을까요?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저는 지훈 씨의 첫사랑 이름이 떠오르네요. 아리 씨, 그 이름이 참 예뻤잖아요. 지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유나리,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다시 부르기엔 너무 아픈 기억이 많아요.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미숙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럼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 아이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훈은 다시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새하얀 피부, 조그마한 손과 발,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눈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한 듯 말했다. 지원. 내 이름은 지원이다. 강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끓던 죽을 그릇에 담았다. 지원이라. 참 예쁜 이름이네요. 앞으로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지원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유나리의 이름이 적힌 헝겊, 그리고 돼지 헛간에서의 기묘한 탄생.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다. 아리,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내가 남긴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지훈은 결심했다. 유나리를 찾아야 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돼지 헛간에서 발견되었는지 그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미숙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지훈 씨, 어디 가시려고요? 아리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그녀가 무사한지,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로 온 건지 알아야만 해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제가 여기서 지원이를 잘 돌볼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지훈은 미숙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고
지원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다. 지원아, 아빠가 곧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주렴. 그렇게 지우는 마을을 떠났다. 겨울바람은 매서웠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오래된 지인들을 찾아가며 유나리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유나리. 그 여자라면 벌써 20년 전에 마을을 떠났잖아. 그 뒤로는 소식이 없어. 그때 참 예쁜 아가씨였지.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디론가 떠난 걸로 알아. 지우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성수마을 근처의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혹시 유나리라는 여인을 보셨습니까? 28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못 봤는데요.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발이 부르트고 손이 터질 정도로 마을들을 돌아다녔다. 어느 날 그는 낡은 여관에 들렀다. 그곳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주인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추운데 어디서 오셨소? 저는 성수 마을에서 왔습니다. 혹시 유나리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여관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 들어본 것 같소. 몇 년 전에 여기서 잠깐 머물렀던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리였던 것 같소.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입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글쎄, 오래 머물지 않았소. 그때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어디론가 떠났지. 아, 아이를? 지훈은 충격을 받은 듯 주춤했다. 네, 갓난아기였소. 혼자서 키우는 듯했지. 힘들어 보이더군. 지훈의 손이 떨렸다. 그렇다면 지원이? 여관 주인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녀가 서울 쪽으로 떠났다는 것이었소.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지. 지훈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여관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서울. 그녀가 서울에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아이는 왜 나에게 보내진 걸까? 성수마을로 돌아가는 길, 그는 결심했다. 서울로 가야 한다. 그곳에 가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눈발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지훈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지훈이 유나리를 찾아 서울로 떠난 그날 이후 성수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작은 마을 특유의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한지훈의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들었어? 지훈이 서울로 갔다더라. 뭐, 서울에 왜? 유나리 찾으러 갔대. 그럼 그 아기는 진짜 아리씨 아이란 말이야. 장터에 모인 아주머니들은 입을 모아 수군댔다. 말도 안 돼 돼지 헛간에서 발견된 애가 사람이라니 저주가 분명해. 맞아. 내가 듣기로는 그날 밤 돼지 울음소리가 마치 사람 울음 같았대. 이게 다 저주 때문이야.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라고. 그 소문은 점점 과장되었고 결국 마을 회관에까지 전해졌다. 마을의 원로들과 이장 강만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저 아이가 마을에 남아있는 한 우리 마을은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돼지 헛간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불길하지 않습니까? 강만수는 생각에 잠겼다. 성수마을은 오래전부터 전통과 미신이 깊게 뿌리박혀 있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하늘에 뜬 이라 믿었고 예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 해결하곤 했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마을 밖으로 내보내야겠군. 강만수의 말에 원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지훈이 서울에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확고했다. 그는 유나리의 흔적을 찾지 못했지만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그녀가 몇 년 전까지 서울 근교의 작은 병원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이제야 길이 보이네. 다시 올라가야겠어.
지우는 미숙에게 그렇게 말하며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그날 저녁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횃불을 들고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가득했다. 한지훈, 나와. 강만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장님, 무슨 일로 이 밤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 아이를 마을 밖으로 내보내라. 강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왜 그럽니까?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강만수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내 아이라고? 돼지 헛간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런 말을 누가 믿겠냐. 마을 사람들 모두 두려워하고 있어. 그 아이가 이곳에 남아있으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라고.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미신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 아이는 사람입니다. 아리와 제 아이예요. 아리,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리는 이미 떠났고 그 이후로 소식도 없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댔다. 맞아. 정말 그럴까? 그래도 돼지 헛간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잖아. 불길한 일이 생기면 어떡해? 지우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러나 강만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좋다. 그럼 우리가 증명해보자. 마을의 신단에 데려가자. 만약 그 아이가 순수한 인간이라면 아무 일도 없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 거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아이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강만수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다. 내가 약속하지. 그렇게 그들은 며칠 뒤 신단에서의 의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신단은 마을 외곽의 산중턱에 위치한 오래된 제단이었다. 마을에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제사를 올리고 신의 뜻을 물어왔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미숙에게 말했다. 준비를 해야겠어요. 신단으로 가야 합니다.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갈 생각이세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원이는 내 아들입니다. 하늘이 벌을 내리든 땅이 갈라지든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미숙은 그의 결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도울게요. 그날 밤 지우는 잠든 지원을 바라보았다. 조그맣게 오므린 손, 고요한 숨결, 그리고 평온한 얼굴. 아리,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거야.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남자의 결심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신단의 날이 밝았다. 성수 마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두터운 외투를 입고 산중턱에 위치한 신단으로 향했다. 신단은 마을이 생겨난 이래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던 신성한 장소였다. 높은 소나무들이 빽빽이 둘러싸고 가운데엔 오래된 돌 제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만수와 마을 원로들은 이미 신단 앞에 모여 있었다. 횃불이 여기저기 꽂혀 있어 붉은 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웅성거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멀리서 한지훈이 아이를 안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왔군. 강만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지원을 품에 꼭 안은 채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미숙도 그의 뒤를 따르며 조용히 기도했다. 이장님, 이제 시작하시죠.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원로들이 제단 앞에 모여들어 나무로 만든 그릇의 향을 피우기 시작했다. 향냄새가 서서히 퍼지며 주변 공기를 감쌌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신단 앞에 맹세하노니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강만수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들이 햇불 불빛에 어른거렸다. 지훈은 지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평화로운 숨소리를 냈다. 미숙은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기도했다. 부디 아무 일도 없기를. 그 순간 강만수가 다가와 지훈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신에게 물을 것이다. 이 아이가 저주인지 아니면 인간인지. 지훈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대답했다. 네, 그러십시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으면 이제 이 아이를 인정해 주십시오. 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늘이시여, 이 땅을 지켜주시는 신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주소서. 이 아이가 재앙의 근원이라면 징표를 보여주소서.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바람이 멈춘 듯 고요했고 햇불의 불빛만이 깜박일 뿐이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소나무 사이로 거센 바람이 몰아치며 햇불이 흔들렸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게 뭐야? 정말 저주가 있는 건가? 강만수는 눈을 부릅뜨며 외쳤다. 봐라. 신이 우리에게 경고를 내리고 있다. 이 아이는 저주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지훈은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바람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지만 강만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제단에 놓인 향을 더욱 짙게 피우며 신에게 간청했다. 하늘이시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해 주시옵소서.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눈발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미숙은 두려움에 떨며 지훈에게 소리쳤다. 지훈 씨, 어떡해요? 정말 저주가 있는 걸까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신단이 산중턱에 있으니 바람이 몰아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말에도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다. 강만수는 다시 한번 지훈에게 다가와 외쳤다. 이제 알겠나? 이 아이는 저주야. 마을에 해를 끼칠 거라고. 지훈은 그의 앞에 서서 눈을 마주쳤다. 그렇다면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강만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증명한다고? 어떻게? 지훈은 지원을 품에 안고 제단 앞으로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이 아이가 정말 저주라면 이 신단에서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 일도 없다면 이 아이는 인간임을 인정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그 누구도 신단 앞에 함부로 나서지 않았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금기시된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훈은 단호했다. 그는 지원을 아는 채 제단 앞에 섰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눈발이 더욱 짙어졌고 햇불이 꺼질 듯 흔들렸다. 그러나 지훈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지원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가 지켜줄게. 그 순간 바람이 멈췄다. 눈발도 잦아들었다. 그리고 신단 앞은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만수는 당황한 듯 두리번거렸다. 이럴 리가 없는데. 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보셨습니까? 이 아이는 인간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헛된 믿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술렁거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만수는 이를 악물며 물러섰다. 좋다. 당장은 물러서겠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은 하나둘 신단을 떠났다. 지훈은 지원을 안고 조용히 신단을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이제 아리를 찾아야 한다. 진실을 알아야만 해. 신단에서의 그날 이후 성수마을은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았다. 한지훈은 지원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들을 반겼다. 다행이에요. 지훈 씨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볼을 쓰다듬었다. 아기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조금은 믿어줄 겁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신단에서의 일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있었다. 아리, 넌 어디에 있는 거니? 왜 지원이를 나에게 보낸 거야? 그는 밤새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새벽녘 결심을 굳혔다. 서울로 가야 한다. 그녀를 찾아야만 해.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미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미숙 씨, 제가 서울에 다녀와야겠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서울이요? 갑자기요요? 지훈은 지원을 조심스럽게 안아들며 답했다. 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왜 나에게 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결의를 느끼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서 지원이를 잘 돌볼게요. 지훈은 미숙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원을 꼭 안아주었다. 아빠가 금방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리렴. 그렇게 지훈은 서울로 떠났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며 바삐 움직였고 화려한 간판들과 빌딩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여기가 서울이구나. 지훈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그곳에는 그가 수소문에 알아낸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 하나 의원. 그는 버스를 타고 복잡한 거리를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다. 작은 건물에 위치한 하나 의원은 예관이 단정하고 깔끔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그를 반겼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훈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혹시 여기 윤아리라는 분이 근무하셨나요? 간호사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전에 근무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퇴사요? 혹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그분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부탁입니다. 저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그의 진심이 전달되었는지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이건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주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실지는 모르겠네요. 지훈은 깊이 감사하며 쪽지를 받아들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3, 해밀 아파트 102동. 그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용산구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아리, 제발 그곳에 있어줘. 해밀 아파트에 도착한 지훈은 숨도 고르지 않고 102동을 찾았다. 낡은 아파트 건물은 시간이 지난 듯 외벽이 바랬고 곳곳에 오래된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다시 한 번 눌렀다. 띵동. 조용했다. 실망감이 밀려오려던 그때 문 너머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누구세요? 희미하게 열린 문틈 사이로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지훈의 눈이 커졌다. 아리, 정말 너야? 유나리의 눈동자가 떨렸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훈, 오빠?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리는 더 마르고 창백해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그때의 그녀였다. 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내가 정말 여기 있었구나. 아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찾으러 왔어.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이는 괜찮나요? 지훈의 눈이 다시 번뜩였다. 내가 알았구나. 지원이 내 아이지? 아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를 오빠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이제 내가 알아낼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내가 떠나야만 했는지 다 알아낼 거야. 아리는 그의 품에서 한참 동안 흐느꼈다. 그동안 쌓였던 아픔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지훈은 그녀를 꼭 안으며 다짐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내가 왜 떠나야 했는지, 지원이는 왜 헛간에 나타났는지 나는 끝까지 알아낼 거야.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재회는 그 차가움을 녹이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매섭게 차가웠지만 한지훈과 유나리가 마주 앉은 해밀 아파트 백이동의 작은 방 안은 잔잔한 온기가 감돌았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며 하얗게 세상을 덮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오직 서로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아리에게 건넸다. 아리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주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셨다. 오빠, 정말 오래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가늘고 연약했다. 지훈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너무 오래됐다.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빠, 미안해요.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정말 미안해요.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이제 됐어. 하지만 이제 이유를 말해줘. 왜 그때 떠났어? 그리고 지원이는 어떻게 된 거야? 아리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때 오빠가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병에 걸리셨고 어머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오빠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오빠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잖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절 그의 부모님은 가난한 집안의 딸과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고 결국 아리는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떠났던 거야. 하지만 왜 돌아오지 않았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었다. 아리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지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럼 지원이는? 아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원이는 오빠의 아이예요. 지훈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나에게 말해줬으면 내가 널 찾았을 텐데. 아리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오빠 부모님께서 찾아왔어요. 그분들은 제게 돈을 주며 떠나라고 했어요. 오빠 앞길을 막지 말라고.
오빠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지우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다. 그게 사실이었어?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아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을에 더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고 혼자 지원이를 키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그러던 중에 제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병이야? 어디가 아픈 거야? 아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폐질환이에요. 병원에서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원이를 오빠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지우는 숨이 막혔다. 그의 손이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그 헛간에. 아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두부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부가 새끼를 낳을 때 맞춰서 몰래 지원이를 그곳에 두었어요. 오빠라면 분명히 발견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지우는 머리를 감싸주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아리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오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원이라도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랐어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절대 너와 지원이는 짐이 아니야. 넌 나의 전부였어. 그리고 지원이도 나의 전부야. 그의 말에 아리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동안 그녀가 감춰왔던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한참 후 지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아리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와 지원이를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괜찮을까요? 오빠가 있으면.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의 말에 아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 맺혀 있었다. 지우는 결심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 그녀를 다시 성수마을로 데려가고 지원이와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모든 걸 되찾을 거야. 아리, 지원, 그리고 우리의 미래.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봄이 찾아온 듯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만남 이후 한지우는 유나리와 지원이를 데리고 다시 성수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낯선 서울에서 혼자 치료받게 둘 수 없었다. 아리도 그에게 기대어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우는 아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너와 지원이를 지킬 거야. 성수마을에서 다시 시작하자. 아리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글썽였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일까요? 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그들을 설득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들도 이해할 거야. 그렇게 세 사람은 기차를 타고 성수마을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겨울 풍경은 고요했고 지원이는 지훈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기가 내가 떠났던 곳이구나.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함께야. 아무도 너를 다시는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지훈 씨가 돌아왔어. 저 여자, 혹시 유나리 아니야? 그렇다면 저 아이가 정말 두 사람의 아이였다는 거야?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하나둘 지훈의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때 강만수가 앞장서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엄격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지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다니, 미쳤느냐? 지훈은 강단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지원이는 제 아이입니다. 강만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내 아이라고?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믿으라는 거냐? 돼지 헛간에서 태어난 아이를. 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눈을 마주쳤다. 네, 맞습니다. 돼지 헛간에서 발견되었지만 그건 단지 장소일 뿐입니다. 지원이는 제 아들이고 아리와 제 사랑의 결실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정말 그의 아이라는 거야? 그럼 돼지 헛간에서 태어난 건 어떻게 설명하지? 그때 아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리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전, 저는 지훈 오빠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반대로 저는 마을을 떠나야 했고, 그 후에야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그럼 진짜 그의 아이라는 거야? 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맞습니다. 지원이는 지훈 오빠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병까지 얻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부가 새끼를 낳는 날, 몰래 지원이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말도 안 돼. 그럼 정말 인간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오해했던 거야? 강만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럼 왜 그런 위험한 방법을 썼지? 차라리 직접 데려왔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강하게 말했다. 그건 바로 당신 때문이요. 당신과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미신을 믿고 헛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아리는 두려웠던 겁니다. 아리가 돌아오면 당신이 받아들였겠소? 강만수는 입을 다물었고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지훈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 이제 제 가족을 지킬 겁니다. 아리와 지원이는 제 전부입니다. 어떤 미신도, 헛소리도 이제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결연한 눈빛을 바라보며 술렁거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때 미숙이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저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훈 씨와 함께 지원이를 돌봤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사람의 아이입니다. 우리가 미신에 휘둘린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고 그 침묵은 점점 긴 시간으로 이어졌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맞아. 정말 사람의 아이일지도 몰라. 우리가 너무 무서워했던 걸지도 모르지. 강만수는 이를 악물고 지훈을 쏘아보았다. 좋다. 당장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약속하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아리와 지원이를 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사람들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남은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과 달리 한 발짝 물러난 듯 보였다. 지훈은 아리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성수 마을에서 우리 가족으로. 아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네, 오빠.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눈발이 흩날리는 성수 마을의 겨울. 그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겨울이 지나고 성수마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눈이 녹으면서 들판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어느새 봄의 기운이 감돌았다. 한지훈의 집은 예전과 달리 활기가 넘쳤다. 집 앞에는 작은 화단이 생겨났고 미숙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이 피어났다. 유나리는 여전히 병약했지만 지훈의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안색이 나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원이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자라나며 마당을 뛰어다녔다. 지원아, 천천히 뛰어라. 넘어지면 다쳐. 아리가 미소를 지으며 지원에게 손을 흔들었다. 지원은 깔깔대며 웃으며 두부의 뒤를 쫓아다녔다. 두부는 여전히 덩치가 컸지만 지원에게만큼은 한없이 온순했다. 꿀꿀. 두부가 앞장서서 뛰면 지원이 그 뒤를 쫓았다. 지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부도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보호자가 되었네. 미숙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더군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처음에는 강만수 이장님이 반대도 심했고 의심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지원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지훈은 마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그는 지원이가 돼지 헛간에서 발견된 이유를 솔직히 설명했고 아리와의 과거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마을 회관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강만수조차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지훈,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네. 미신에 너무 휘둘렸던 것 같아.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지원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귀여운 웃음과 활발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원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살갑게 인사했고 두부와 함께 놀며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지훈은 아리에게 말했다. 아리야, 우리 작은 가게를 하나 열어보면 어떨까? 아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가게요? 무슨 가게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좋아하는 꽃집. 지원이도 꽃을 참 좋아하잖아. 마을 사람들에게 꽃을 팔면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아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꽃을 좋아하던 그녀에게 그것은 꿈 같은 제안이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도울 거니까. 우리 함께 만들어보자. 그의 확신에 아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함께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을 입구에 작은 꽃집을 열었다. 가게 이름은 별표 지원의 꽃밭 별표이었다. 이름을 본 마을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다. 정말 예쁜 이름이네. 꽃이 참 싱그럽다. 아침마다 향기가 마을에 퍼지겠어. 지원이는 가게 앞마당에서 두부와 함께 뛰어놀았다. 지훈은 아리와 함께 꽃을 가꾸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미숙은 가게 일을 도와주며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몇 달이 흐르고 성수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이제 지훈의 가족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냈다. 지원아, 이리 와서 할머니랑 같이 떡국 먹자. 네. 지원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두부는 여전히 지원이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큰 소식이 전해졌다. 강만수 이장님이 은퇴하신대. 그럼 이제 누가 이장이 되지? 사람들은 수군댔고 결국 마을 사람들의 만장일치로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었다. 한지훈, 당신이 이 마을을 책임져 주시오. 지훈은 깜짝 놀랐지만 사람들의 기대에 응답하기로 결심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마을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그의 다짐에 사람들은 환호했고 마을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봄이 찾아왔다. 성수마을의 들판에는 꽃이 만개했고 지원의 꽃밭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했다.
아리는 건강을 되찾았고 지훈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지원이는 두부와 함께 마을 곳곳을 뛰어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렸다. 지훈은 마을의 이장으로서 성실하게 일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며 따랐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지훈은 아리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리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오빠 덕분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은 건.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이제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거야. 창밖에는 봄바람이 살랑거렸고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하늘을 수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약속했다.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을 테니까. 성수마을의 봄은 그렇게 따뜻하게 찾아왔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끝없이 이어졌다.